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앞두고 있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평소 저는 시어머니와 그리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어머니 성격이 철부지 애 같습니다. 아무리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10대 소녀 같다지만 저희 어머니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서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늘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거 먹고 싶으신 거 다 구해다 바치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까지 동원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이렇게 저는 나이 많은 사춘기 소녀를 대접해드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라마를 보시며 여가를 보내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시아버님께 말씀하시길 여보, 나 저녁에 팔보채 먹고 싶어. 팔보채 먹으면 안 돼? 팔보채? 그래 그럼 그거 시켜 먹지 뭐. 아니 그거 시켜 먹으면 돈만 비싸지 맛 하나도 없어. 그냥 집에서 해 먹자. 아버님은 팔보채를 먹고 싶다는 어머님의 말을 들으시고 흔쾌히 배달을 시키자며 말씀하셨으나 어머니께서는 한사코 배달은 싫으시다며 집에서 만들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기겁을 하며 얼른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팔보채 하려면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무엇보다 팔보채 할 만한 재료가 지금 없어요. 그냥 오늘만 시켜 드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거야. 지금 얼른 가서 재료 사가지고 와서 하면 되지. 그걸 지금 핑계라고 되는 거냐? 딱 보니까 손이 많이 가서 네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나 오늘 팔보채 꼭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고생하면 되잖아. 응? 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네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면서요. 보다 못한 아버님은 자신이 도와줄 테니 한 번만 고생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기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님께 그냥 제가 지금 가서 재료만 사올게요.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예, 나 배고프니까 최대한 빨리 해라. 난 그동안 드라마나 좀 보고 있으련다. 어머니는 늘 이런 식입니다. 되도 않는 부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고 혹여나 부탁을 거절할라 치면 시아버지에게 화살을 돌려서는 결국 제가 하게끔 만들어버리죠.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머니가 저에게 생떼를 쓰면 오히려 아버님이 미안해하시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 하시거든요. 그렇게 저는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재료를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요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시어머니가 밥 언제 다 되냐 굶어 죽겠다 왜 이리 굶뜨냐 타박하셨지만 솔직히 요리하기 바빠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드디어 팔보채가 완성이 되고 저희는 늦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팔보채를 한 입 드시더니 도로 뱉어버리고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너 지금 이걸 팔보채라고 만든 거야? 너 팔보채 안 먹어봤어? 사람을 이 시간이 되도록 쫄쫄 굶겨놓고 지금 이따위 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벙쪄있는 저에게 아버님은 맛있다며 계속해서 말하셨고 그마저도 못마땅한 어머니는 저를 팔보채도 한번 못 먹어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더군요. 결국 어머니는 팔보채를 새로 배달시키셨고 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저 사람 저러는 거 어디 한두 번이냐. 그냥 마음에 새겨두지 마.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옆으로 밀어두고 배달 음식을 펼쳐먹는 시어머니의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모습에 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머지않아 집으로 귀가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이 인간도 역시 자기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며느리인 제가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이, 우리 엄마 뭐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당신 몰라? 그냥 당신이 이해해. 저 나이 먹도록 안 고쳐졌는데 당신이 열낸다고 고쳐지겠어? 당신이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게 당신한테 더 좋다고. 저는 남편의 뻔뻔스러운 말에 화가 치밀었고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시면 내가 다 참아줘야 해?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게 할 거니? 넌 뭔데 자꾸 나한테 이해를 강요해? 그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면 당신이 며느리 해. 당신이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 비 다 맞춰주라고. 갑자기 왜 이래? 왜 나한테 불똥이 튀는 건데? 나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온 거거든? 근데 오자마자 당신한테 이런 소리 듣는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은데? 며느리가 심호 비위 맞추는 거 그거 남들 다 하는 거고 당연한 거잖아. 이제야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겠어. 그래, 무전자전이라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아주 쏙 빼닮았네. 내가 미쳤지. 이런 인간이 뭐가 좋아서 내가...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이걸 어디 풀 데도 없었던 저는 그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풀어버리고자 말을 꺼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기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제 마음에 개미만큼만이라도 공감을 해주었으면 했는데 되려 저에게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는 남편을 보고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이성적으로 말을 내뱉기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희 사이에 큰 언성이 왔다 갔다 했고 이것을 들은 시아버지가 들어와 말리는 탓에 어영부영 일단락 되었습니다. 물론 저랑 남편은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약속이 생기셨다며 들뜬 모습으로 짐 좀 싸달라고 제게 말하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약속이요, 어머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내가 일일이 너한테 다 보고해야 되니? 오늘 갑자기 생긴 거야. 네 시아버지도 허락하셨으니까 잔말 말고 짐이나 싸라. 아니, 어딜 가시길래 짐까지 싸요?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1박으로 여행 가기로 했다. 이따 마지막 비행기로 제주도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짐 싸. 시간 없어. 정말 의외인 것은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사교 모임 같은 곳에는 일절 나가시지 않는 분이세요. 밖을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아서 맨날 집안에서만 여가를 즐기시고는 했는데 웬일로 동창 모임에 껴서 여행까지 간다 하시니 저로서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실까 싶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말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제주도요? 근데 어머니, 시국이 시국인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백신 맞으셨다고 해도 사람 많은 곳 가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아버지도 허락한 걸 네가 뭔데 자꾸 분탕질이야? 내가 제주도 간다니까 배 아파서 그러지? 아, 됐다. 너랑 이렇게 말씨름하느니 그냥 내가 싸고 말지 뭐. 어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쌀게요. 어머니 이따 비행기도 타셔야 하니까 좀 쉬세요. 또 지난번처럼 제대로 안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갑자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빠듯하게 떠나시려는 것을 보고는 정말 의아했지만 어머니가 여행 가시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던 저는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행기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어느덧 시간이 되어 어머니를 공항에 데려다드리고 저는 어머니에게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신신당부하며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꼭 마스크 쓰시고요. 사람 많은 데서는 절대 벗지 마세요. 손소독도 매번 해주시고요. 아이고, 알았다. 몇 번을 말하는 거냐? 내일 모레 내가 공항 도착하거든 전화할 테니 데리러 나와라. 늦지 않게 미리미리 와 있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드디어 나를 괴롭게만 하는 시모가 떠나고 저는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입이 찢어져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은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네 시애미 때문에 많이 힘들긴 했나 보구나. 내 방해 안 할 테니 그 사람 없는 동안만이라도 푹 쉬거라.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옳다구나 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희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맛있는 거? 옳지. 네 시애미도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상다리 휘어지도록 먹을 텐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오늘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 아버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저는 그야말로 폭주했습니다.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양식, 중식, 한식, 야식까지 가리지 않고 시켰습니다. 결국 식탁 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음식이 가득 찼고 시아버지는 그것을 보고는 입을 떡 벌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저에게 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 상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손에 잡히는 대로 먹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한 상 가득 펼쳐진 음식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버님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묻기 바빴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시킨 거야? 엄마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너희 엄마가 갑자기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바람에 우리 며느리랑 나랑 조촐하게 잔치 좀 벌이고 있었다. 너도 얼른 와서 뭐 좀 먹어. 엄마가 제주도를 가셨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없었는데. 그 말에 제가 오늘 갑자기 약속이 잡히신 거라 아까 마지막 비행기로 급하게 가신 거다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음식을 보고는 아무리 봐도 너무 많다 싶었는지 저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당신이 시켰지? 뭐 어때? 다 먹을 거야. 그래, 내가 그러자고 했다. 그동안 네 엄마 별난 성질에 얘 혼자 다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아무 말 말고 와서 거들어. 얼른. 일단 알았어요. 나 좀 씻고 먹을게. 시모 한 명 없을 뿐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제가 이 집으로 시집 온 이후로 이 집이 이렇게 정겹고 편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걸로 나를 괴롭힐까?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지냈어요. 말했다시피 시모는 왈가닥하는 성격과는 달리 밖을 잘 나가질 않는 바람에 하루 종일 집에서 붙어 있어야 하니 더욱 끔찍했죠. 그랬던 제게 지금 같은 상황이 얼마나 꿈 같은 일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곧 남편까지 합세해서 우리는 좀 더 본격적으로 식사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싸울 일도 없었고 서로가 무엇을 어떻게 먹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편하게 먹고 있었어요. 물론 먹으면서 간간히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렇게 한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되어 갈 무렵에 시아버지께서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다 봤으면서 네 편 못 들어줘서 정말 미안하다. 많이 서운했지? 별 수 있나요? 아버님이라도 어머니 편 되어드려야죠. 저야 뭐 혼자서도 잘해요. 차마 저한테는 남편이 있잖아요 라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말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더라고요. 잠깐의 침묵 끝에 아버님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 사람은 처녀 때부터 저랬어. 친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바람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나도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의아라는 듯 아버님께 묻더군요. 그런데 왜 엄마랑 결혼하셨어요? 글쎄, 정확히 말하면 희생적인 감정이 더 컸다.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독불장군인 사람을 도대체 누가 데려갈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 한평생을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인데 나중 가서 아무도 자기를 택하지 않는다면 그 충격이 오죽할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니 가엾더라고. 그래서 내가 총대를 매기로 했지. 나라도 저 사람을 계속 이쁨 받는 사람으로 남겨주어야겠구나 하면서. 아버님의 대답을 들은 남편은 뭔가 오묘한 표정을 지었고 이번엔 제가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혹시나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왜 안 했겠냐.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많이 했지.
무슨 놈의 정의감이 불타서 내가 저런 것을 데려왔을까? 괜히 팔자에도 없는 오지랖을 부리다가 고생길만 훤히 열렸네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자식이 생기면 엄마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 기대했고 그 다음엔 자식놈이 장가를 가면 좀 나아지겠지 했지. 근데 여전히 저 모양이니 내가 우리 아가 볼 낯이 없다. 나조차도 기가 빨릴 때가 여러 번인데 너는 오죽하겠니? 시아버지는 정말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는걸요. 그래도 아버님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어머니만 생각하면 정말 막막한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이렇게 제 생각해 주시고 가끔 제 편도 들어주셔서. 우리 같이 힘내요, 아버님. 이날 저는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이 깊으신지를 깨달았답니다. 본인은 희생정신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산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사람이 100% 희생으로만 다 맞춰주고 살겠어요. 다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겠죠. 그날은 그렇게 모처럼 꿈 같은 날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왜 이리 야속한지 어느덧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고 저는 불이 나게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평을 늘어놓더군요. 아유, 하필이면 비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짜증나 죽겠다니까. 내가 숙소 구경하자고 거기까지 갔나?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모처럼 가신 건데 많이 속상하셨겠다. 뭐라도 드시겠어요? 저는 최대한 어머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어머니는 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넌 내가 돼지인 줄 아니? 나만 보면 뭐 먹으래? 너 내가 없어서 아주 행복해 죽었겠다. 네가 뭘 하던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이제 나 돌아와서 아주 서운하겠다?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지만 가출하려는 정신을 부여잡고 가까스로 어머니에게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준비하겠다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말을 하며 저녁 때까지 좀 자야겠다 하시고는 깨우지 말라는 말과 함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이야기했던 것을 잊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놓고 어머니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실 때마다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어요. 이제는 뭔가 확실한 내 편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고 생각하니 전처럼 마냥 막막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저는 언제 자유를 누렸냐는 듯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했고 한 가지, 전보다 더욱 저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생겼는데요. 바로 어머니의 식성이었습니다. 갑자기 생전 안 드시던 것들을 먹고 싶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거 구해다 드리느라 아버님과 저는 물론 남편까지도 한동안 꽤나 고생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려는 찰나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께서 직접 삶은 수육을 드시고 싶다길래 급하게 수육을 삶아드렸었는데요.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시더니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시는 것을 보고는 설마 했고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노래졌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종부리듯 부려먹는 시모인데 임신을 했으니 아기를 낳기 전까지 저를 얼마나 달달 볶을까요? 아버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시고 남편마저도 경사라며 기분 좋아하는데 제가 어쩔 수가 있나요? 게다가 아버님께서 직접 저한테 시모 좀 잘 챙겨달라며 부탁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같은 여자인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냐며 그동안 주시지 않던 용돈까지 두둑히 챙겨주시더군요. 평소에 저에게 웬만하면 부탁이라는 것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기에 저는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거북한 표현을 한다 치면 아기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맞추었고 늘 긴장한 상태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정말 지옥 같던 시간이 지나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모두 드디어 막을 내렸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야 했으나 애석하게도 우리 집안에는 해피엔딩 따위는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대형 폭탄이 터지게 된 것인데요. 우리 가족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보러 갔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보며 기뻐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말이 없어진 아버님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야, 지석아. 네가 보기엔 얘가 날 닮았냐? 그러고 보니 별로 안 닮았는데요. 엄마 얼굴은 있는데. 아버님의 말을 들은 남편은 자세히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점점 표정이 묘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저 역시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에이, 설마 한 군데라도 있겠죠. 찾아보면. 원래 이렇게 아빠 얼굴 찾기가 힘든 거였나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생김새는 있는데 아버님의 생김새는 눈을 번뜩이고 찾아봐도 도무지 없는 거예요. 저는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괜히 말이 씨가 될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그동안 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아버지께서 말도 못할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아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지금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제 말에 한참을 가만히 있던 아버님은 손을 덜덜 떨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한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시고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이건 뭐... 그건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결과를 보니 그 아기는 아버님의 아기가 아니었어요.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를 처음 본 날, 아버님은 자신을 너무나도 안 닮은 아기를 보고 계속 미심쩍어 하시다가 큰 마음 먹고 결과를 의뢰하셨고 지금 이렇게 결과를 받고는 충격을 받으신 거였어요. 아니 어머니가 어디 잘 나가시는 분도 아니고 누굴 만나시지도 설마... 저는 벼랑간 뇌리를 스쳐가는 제주도 여행을 떠올리며 입을 다물었고 아버님도 같은 생각이신 듯 보이셨어요. 내 생각도 그런 것 같다. 남자 여자 다 같이 간다고 했으니. 저는 더 이상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이를 어쩌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던 그때 아버님은 벌떡 일어나 욕을 내뱉으셨습니다. 이 망할 여편네. 나도 이제 안 참아. 아버님은 생전 안 하시던 욕을 내뱉으시면서 집을 뛰쳐나가셨고 곧바로 어머니가 계신 산후조리원으로 가셨어요. 아버님은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계신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가셨고 갑작스런 우리의 등장에 적잖이 당황한 어머니가 제 말씀도 꺼내시기 전에 어머니의 뺨을 때리시며 따져 물으셨습니다. 딱 한 번만 묻는다. 제주도 때 바람 피어서 낳은 애 맞나? 화가 나다 못해 분노가 넘쳐흐르는 아버님을 보고는 어머니께서는 금세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그게... 물론 그것은 아버님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따져 물으셨습니다.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내가 지금 유전자 검사 다 해보고 오는 길이야. 검사지 네 눈앞에 들이밀어야 순순히 불 거야? 어머니는 처음부터 시아버지가 왜 그리 화가 난 건지 눈치채고 있었던 듯 바로 잘못을 빌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필 거기 내 첫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실수로 정말 실수였어. 어머니의 이실직고를 듣고 아버님은 일말의 이성마저 끊어진 듯 이전보다 더욱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쩐지 살아생전 내가 그렇게 나가서 바람 쐬자고 할 때는 나가지도 않던 사람이 어쩐 일로 그렇게 신이 나서 거기까지 가나 했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선뜻 허락했네.
근데 그게 다 네 첫사랑놈 보고 싶어서 날랐단 거였구만. 그랬던 거였어. 그래서 그래. 홀라당 그놈 새끼까지 베고 오나 그래? 당신 참 대단해. 아주 대단한 여편네야. 한 번도 이토록 화내는 아버님을 본 적 없는 어머니는 정말 처절하게 비셨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만 화 풀어. 제발. 당신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많이 사랑하잖아. 나도 그래. 나도 당신 없으면 안 돼. 울며 불며 소리치는 어머니의 말에 정말 치가 떨린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린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끝맺음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연병하네. 내가 그동안 당신이 애들한테나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당신이 내 아내니까 쥐들 시어미니까 눈 감고 오냐오냐 해줬던 거지. 당신이 마냥 이뻐서 지금껏 참아왔는 줄 알아? 딴 놈 자식까지 걷어줄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 네 그 좋아하는 첫사랑 놈이랑 잘 살아.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이제 완전 끝이라고. 그렇게 시아버지는 나가셨고 병실 안에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서 있는 제가 안 입고 오셨던 건지 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있는 저에게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이 꼴 보니까 좋아? 나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하냐고. 너는 며느리라는 게 어쩜 그렇게 입 꼭 다물고 서 있니? 네 시아버지가 저렇게 화내시면 옆에서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너는 시집 와서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얼른 가서 네 시애비 좀 데리고 와라. 어? 그래도 네 말은 잘 들으시잖아. 네가 가서 나 좀 용서해 주라고 해. 네가 부탁하면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실 거야. 얼른 가서 말해. 얼른. 저는 시어머니의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이성마저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소리쳤어요. 아니 어머니, 진짜 사람 맞으세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이 집에서 어머니 뜻대로 안 되는 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가족 모두가 다 맞춰드렸다고요. 한순간도 어머니 불편하게 만든 적 없고요. 아버님은 더더욱 어머니만을 위하셨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난밤 배달 파티를 열면서 아버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던 그날이 스쳐가면서 정말 욱하더라고요. 저도요. 우리 친정 엄마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엄마한테도 안 하는 대접을 늘 어머니한테는 해드렸다고요. 근데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오히려 구박만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저랑 아버님이 희생해서 그렇게 해드렸던 거라고요. 대체 뭐가 아쉬워서 딴 남자랑 그런 짓을 하셨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셨냐고요. 저보고 용서를 대신 빌어달라고요? 아니요. 죽어도 싫은데요? 저도 지금 어머니랑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 역겹고 싫은데 아버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괜히 선량한 우리 아버님 발목 잡지 마시고 이제 그만 놔주세요. 저는 죽어도 어머니 편 들어드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아버님이 퍼뜩 생각이 나서 건물 밖으로 나가니 아버님께서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슬며시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다 끝내면 그만인 거야. 난 괜찮다. 저 사람과 나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인연이 아니면 끊어내면 된다. 괜찮으시겠어요?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은 나 혼자 참기도 싫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그래야지. 그날 아버님은 한참을 그 벤치에 앉아 계시다 돌아오셨고 결국 어머니와 이혼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죽어도 이혼만은 안 된다며 버티셨지만 아버님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하셨고 저도 제 남편도 어머니의 편을 절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은 어머니에게 가진 정이 다 떨어졌다며 그대로 전화해서 노발대발하고는 자신의 엄마라는 사람이 이리도 미천한 사람인 줄 몰랐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이제 진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에 아버님은 그동안 가꾸지 않았던 자신 스스로를 가꾸시며 취미생활도 가지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아버님께서는 현재 마음씨 고운 새 사랑도 만나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시고 가끔은 놀러도 다니시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나날들을 지내고 계세요. 몇 년을 그렇게 지옥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때의 일이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저도 저희 남편도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길고 긴 제 사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